함수 질문 하도록 합시다. 함수 질문하고 우리 함수 나간다. 581번. 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이 부분은 자기 현재까지 질문하세요.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검사합니다. 618. 일단 여기까지인가요? 626번. 626번. 626. 630번. 630. 그 다음 645. 645. 그 다음 658. 658. 다음 671이요. 670이요. 다 됐죠? 581번부터 볼게요. F 2002번 학생 원거에 4분의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F 4분의 5라는 값이 자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게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은 F 합성 F 4분의 5는 F 4분의 5가 2분의 3이니까 F 2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 F 2분의 3은 다시 1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F 합성 4분의 5에서 요 값이 1이니까 여기까지가 1이지. 이제 결합법 수능하니까 묶어서 얘를 한 번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네.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F 자 4번 합성한 거는 요 앞에까지가 2였죠. 그러다 보니까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자 그러면은 F 앞에 4번까지 합성한 게 F0이 되는 거니까 F0은 1.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1로 돌아갔으니까 1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오죠. 1 집어넣은 결과. 그 다음 다시 0 나올 거고 0 나오면 다시 1, 2, 3, 1, 2, 0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처음에 2분의 3이라는 값은 더 이상 나오질 않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3개씩 1, 2, 0, 1, 2, 0, 1, 2, 0 이렇게 순환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2002번에서 자 2002번에서 첫 번째 거는 순환하는 거랑 상관없죠. 그죠? 그럼 순환의 마디는 2001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3개씩 순환하니까 이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3, 6, 18, 3, 6, 18, 3, 7에 21 그래서 3 곱하기 667로 딱 끝나버리지.
맞아요. 그쵸? 그럼 딱 끝나버린다는 건 뭐야? 순환의 끝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요? 그죠? 첫 번째 거는 순환 안 해요. 순환은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순환하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거는 2002번 하는 거에서 하나는 빼줘야 돼. 그치? 순환과 상관없으니까 첫 번째 거 빼고 만약에 두 개가 앞에 두 개가 순환을 안 하면은 뭐 해야 돼? 1을 빼줘야 돼. 그치? 그 상태에서 세 개씩 순환하니까 남은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에 순환 마디에서 끝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순환 마디 끝나고 한 번 더 되니까 1 나머지가 2라는 거는 순환 마디 끝나고 두 개 더 나온다는 거니까 2에서 끝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589번도 보니까요. fx가 자 실질적으로는 구간이 나머지는 쓰죠. x가 2 이상이면은 2x 마이너스 4고요. x가 0부터 2까지구나. x가 0부터 2 미만일 때는 그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2 이상 4 이하일 때는 그때는 자 절대값이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기억을 보니까 먼저 그래프 나와 있는 것부터 그려놓고 자 2면은 0, 0이면은 4.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기억 F 합성 F1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겠죠. 2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0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값을 찾을 수 있죠. 자 니은에서 fx는 x 얘 모든 실근의 개수는 2개다. 그럼 뭐야 이거는 y는 fx랑 y는 x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y는 x를 그어보니까 4,4를 지나가겠지? 정의역이 0 이상 4 이하이기 때문에 4도 교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2개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F합성 fx는 fx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겠지. 돼요, 그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F합성 fx는 fx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치환을 시켜버리면은 ft는 t입니다. 뭘로 돌아가? 니은으로 돌아가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t가 될 수 있는 값은 니은을 통해서 t가 얼마일 때, 자 요거는 찾아야 되겠네, 그지? 얘는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x는 3분의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때의 교점이 3분의 4고 이때의 교점이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지? 그러면은 t 값이 3분의 4가 되든가
아니면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t가 누구야? t가 fx잖아. 그래서 t가 fx이기 때문에 fx가 3분의 4입니다. 또는 fx가 4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y는 fx하고 y는 3분의 4 사이에 바로 교점의 x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쓰입니다. 그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의 교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fx를 그려봤을 때, 자, y는 3분의 4라는 거는 바로 상수함수죠. 그죠? y는 3분의 4.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여기서 베타가 등장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4라는 함수죠. y는 4라는 함수는 바로 얘가 y는 4가 될 거야. 여기서 교점 생기지? 그지? 바로 감마 값이 4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네. 이해가니? 여기까지? 돼요?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에는 시험 원칙적으로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fx 그래프랑 교점 구해야 되는데 시간상 시험 시간에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죠?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 정의역에 들어가는 값하고 나오는 값이 똑같은 거잖아. 니은의 힌트를 받아서 이거를 fx를 t라고 치환해버려. 치환해버리면은 ft는 t, 결국엔 니은과 뭐 하는 거야? 근을 똑같이 갖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t 값이 fx는 x의 근이 x가 3분의 4하고 4니까 t가 가질 수 있는 값도 3분의 4하고 4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ft가 바로 fx였기 때문에 아직 방정식이 풀린 건 아니야. 왜? x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니까 t가 fx고 fx는 3분의 4 라는 하나의 식과 t가 fx니까 fx는 4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맞니? 그치? 그러면 fx랑 y는 3분의 4의 교점, 그 다음에 fx랑 y는 t의 교점.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근은 0도 있어요. 당연히. 그치? 델타 값은 0이 될 거야. 하지만 근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푸는데 알파 베타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구하고 있으면은 이태리로 가야 돼요. 그죠? 장인정신이야. 미친 거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절대값 함수는 성질이 2차 함수랑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죠, 지금. 그렇죠? y는 x는 2 대칭 아니야, 지금? x는 2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리가 똑같게 되고 2차 함수의 때 썼던 성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분의 취한 중점이 2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델타라는 값은 0 더하기 4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4개가 나올 것이고 그들의 합은 결국에 8입니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돼요? 이 풀이에 적응을 하시면은 고2 때 가서 상당히 쉬워집니다. 한 땀 한 땀 다 푸는 거는 이제 조금씩 벌어나가는 거야. 알겠죠? 식의 형태를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18번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거나 아니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거나. 자, 이때는 x가 1 이상, 그 다음에 이때는 x가 1보다 작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쥐합성 fx는 x를 만족시키는 gx가 존재한대요. 자, 쥐합성 fx가 x가 된다. 중요한 명기죠. 왜 중요해? 그렇지. 여기서 항등함수 x가 등장했잖아.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x가 되는 상황은 지구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 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일 때. 그죠? 역함수 관계일 때만. 즉 g라는 놈은 누구냐면은 f 역함수 x였던 거야. 역함수끼리 합성했을 때만 바로 항등함수가 늘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합성을 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특정한 값이 아니라. 그지? 특정한 값이라고 했으면은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합성한 결과가 x가 나오는 x를 찾아야 돼. 앞에서 요거처럼. 그래서 ft는 t가 되는 이걸 찾았던 것처럼 얘는 특정한 어떤 값에 의해서 성립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방정식. 근데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할 때라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바로 둘 관계가 역함수 관계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G 합성 GA 값이 3이랍니다. 그럼 이걸 예쁘게 바꿔주면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A가 3입니다. 가 되겠지. 그지? 그럼 더 예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이거 합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헷갈리지 않게 괄호 치자 그랬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 먼저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연산한 결과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요거를 K라고 치환해버리면은 어떻게 풀면 돼? F3은 K입니다로 정의역과 함수값 자리를 바꾸면 된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F 역함수 A가 B입니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걸 역함수 구할 거야. 역함수를 구하기에는 존나 빡세요. 못 구해요 사실. 그치? 구해봤자 내가 다 구했어. 그러면은 나는 그 시험에서 이거 하나 풀고 끝인 거예요. 그죠? 자, 이차함수 역함수는 극히 드뭅니다.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FB는 A입니다로 바꿔서 이 B값을 찾게 되면은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역함수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F3은 K래. 3이니까 어떻게 1 이상인 부분에 집어넣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9 플러스 6이 돼서 K값이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K가 -3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다시 F 역함수 A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A를 찾으란 얘기지. 맞아? F 역함수 A가 K였잖아. 근데 K 값이 -3이라는 걸 구했잖아. 그러니까 F 역함수 A 값이 K가 되는데 그게 -3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 자, 정의역과 함수값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없애버리자고. 그죠? F-3이 A입니다. 즉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A가 될 거고요. 대입하니까 9 플러스 6 플러스 2 해서 17이 바로 A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되니?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대다수고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주어진 문제가 1차 함수일 때 그죠? 주로 1차 함수 정도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사실은. 그죠? 웬만한 식에서는. 근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역함수가 뉘앙스상 직접 구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공식이 있는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일반형에서 역함수의 공식이 있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만? 졸면은 15대 아니었나? 안 졸았거든요.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앉아 있어요. 눈이 시선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아니면 이게 부피를 들고 있으면은 시선이 여기를 가야 되잖아. 이거는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딴 생각 안 좋은 거. 눈이 있어요. 눈이 작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이게 눈빛으로 사실은 다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눈을 어딘가 쳐다보면은 이 속에 뭐지? 이거 뭐라 그랬지? 까만 거? 동공? 동공? 동공이 수축을 한대. 그래서 동공이 수축을 하면은 이 동공은 새카맣잖아. 동공은 새카맣고 그 가생이는 그죠? 갈색이죠. 그래서 새카만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눈이 반짝반짝해. 과학적으로 그래. 근데 쌤은 수학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공이 풀어져요 이렇게. 언제?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눈깔딱 뒤집었는데 동공이 풀어졌어. 죽었어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동공이 풀어지면요 빛의 반사율이 줄어들어서 눈빛이 흐릿해져요. 근데 오늘 가람이의 눈에서 이제 반사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많이 힘든가 보죠. 그죠? 가람이는 속이 너랑 비슷해. 저요? 늘 힘들어. 서로 흔들어 주지 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서로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하는 거. 좋겠다. 공감받아서. 부럽다 이제.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fx.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자, 비슷한 문제죠. 지합성 GB, G7이 자, B를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은 뭐부터?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바로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형태는 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단족 감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항상 단순하게 그냥 계속 감소하는 모양을 갖고 있을 때 그렇다면은 자, 이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먼저 찾아보면은 자, 얘가 지금 1,0이에요. 그죠? 감소하고 있었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근데 A 값에 따라서 어딘가에 붙을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감소하긴 하지만.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공역 중에서 빠짐없이, 그죠? 공역 중에 빠짐없이 Y좌표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져야지만, 그죠? Y좌표가 비는 게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아이가 1,0을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고 1,0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A-3분의 1이 0 A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일단은 A 찾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G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보기 편하게 F 역함수 7이 B입니다라고 했을 때 F 역함수 7을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그치? 바깥쪽부터 풀어 나오려면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뭐가 나왔을 때 함수값이 나왔을 때 그죠? 함수값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자 이거 자리 바꿔서 뭘 집어넣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이거 K라고 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바깥쪽부터 풀기가 힘들어지지. 그치? FB는 K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안쪽부터 풉니다.
숫자가 주어진 걸 먼저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fk가 7이 되는 값을 찾아보라네. 그러면은 어디서 7이 되겠어? 얘가 1,0이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7이 되려면은 여기 어딘가가 y는 7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자 7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6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f 역함수 마이너스 6이 b가 될 것이고 다시 자리 바꾸게 되면은 fb가 마이너스 6이 된다네. 아까 얘가 1이 0이었잖아 y좌표가. 그죠? 음수값이 되려면은 이 식에서 음수좌표 y좌표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b를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자 정리하니까 양변에 3 곱하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8. 그래서 b는 19입니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돼요. 그죠? 그 다음에 630번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고요. f 역함수 x가 g 3x 마이너스 4랑 같답니다. g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gx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f 역함수 x가 나와. 이건 식을 직접 구해야 되겠죠. 그죠? gx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4로 바꿔서 넘겨주니까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y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게 바로 f 역함수 x가 되는 거니까 자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g의 3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g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합성함수 풀 때랑 마찬가지로 얘를 t라고 놓으시죠. 그죠? gx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자 3x 마이너스 4가 t이기 때문에 x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은 t 플러스 4 3분의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바로 gt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자리에 3분의 t 플러스 4를 지금 집어넣어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gt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38에 24 그래서 3분의 16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gx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6이 된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자 이게 3분의 16이 y절편 x절편은 8이 됨을 알 수 있겠죠? 돼요. 그래서 이 x축, y축,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6입니다. 그래서 3분의 64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645번.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gx는 x 플러스 3이랍니다. 그랬을 때 f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h가 g가 되는 h가 존재할 때 자 h2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렇다면은 자 얘는 이거를 뭘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합성원과의 역함수 x자리에 h를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자 그냥 계산을 하자. 1차 함수잖아. 자 g합성 f합성 g라는 거는 자 x자리에 gx의 식을 대입하세요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돼서 y는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로 정리가 되겠네. 그지? 자 이걸 여기다가 집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x자리에 hx 그냥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는 gx입니다. x 플러스 3입니다. 합성해서 짜증나는 거는 지금처럼 바깥의 함수를 모를 때가 짜증나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식을 알 때 이걸 hx를 대입하는 건 간단하지. 그냥 이걸 hx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넘겨주니까 2분의 1 h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1입니다. 그래서 hx라는 식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h2 값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58 x가 1, 2, 3 집합이고요. f랑 f 역함수가 똑같은 걸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fx랑 f 역함수가 똑같대. 그러면 무슨 얘기야? fa가 b 그러면 f 역함수 b가 a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응관계가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대응관계가 똑같으려면 얘도 나와야 되고요. 그죠? 역함수도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f a는 b를 지나가 f b는 마찬가지로 a를 지나가야 되겠지. 맞아. 그치? 역함수랑 동일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f1이 만약에 2야. 그러면 f 역함수 1도 2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요? f 역함수 2는 1 그 다음에 f2도 1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크로스로 서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1이 2를 선택했어. 그럼 거꾸로 갈 때도 뭐 해야 돼? 1이 2를 선택해서 서로 크로스로 가야지만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3이 3을 선택하면은 거꾸로 가도 f3은 3이니까 그지? 남은 숫자는 같은 숫자끼리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형태를 맞출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니라는 얘기니까 뭐 있어요? 1, 2, 3, 1, 2, 3 이렇게 x자 이렇게 1자 그죠? 또 그 다음에 1, 2, 3, 1, 2, 3
이렇게 x자 이렇게 일자. 그죠? 두 쌍을 한 쌍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한 쌍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위에 두 개끼리, 밑에 두 개끼리, 맨 위하고 맨 밑끼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역함수와 원함수가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되죠? 음. 671번 보니까 fx가 a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2 x는 2 이상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랍니다. 자, 여기서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 2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요. fx와 f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지, 그지?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자, 어떤 상황? 얘가 만약에 y는 fx였다고 한다면 f 역함수 x는 지금과 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야. 그죠? 어쨌든 간에 y는 x상에선 반드시 교점의 좌표가 발생하게 되죠. 맞아요? 그죠?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3루트 2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건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3루트 2가 왜 나오냐면은 자, 이게 y는 x다 보니까 항상 직각 이등변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요게 a 그럼 무조건 얘도 a가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루트 2 a 루트 2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루트 2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가 3루트 2입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 잘랐을 때 얘도 3이고 얘도 3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알파라면은 이때의 바로 교점 좌표는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돼요? 그죠? 직각 이등변 y는 x상에서 만들어지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각 이등변의 빗변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3루트 2다 라고 하면은 바로 x변의 양이 3이고 y변의 양이 3인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되지?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자, a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더하기 2는 x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리하니까 ax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x 더하기 4a 플러스 2는 0 얘 근이 x는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은 a분의 4a 플러스 1 두 분의 합이 2a 2알파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a분의 4a 플러스 2가 얘가 알파의 알파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돼요? 그죠?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양수 a의 값 a를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럼 자,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자, 분배하게 되면은 4 더하기 a분의 1이 2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구하고자 하는 게 a죠.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알파를 a로 바꿔버리자. 그러면은 넘겨주니까 2분의 1에 a분의 1
플러스 1. 이게 바로 알파가 되겠지.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a분의 4a 플러스 2는 2분의 1에 a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3이니까 2a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이 돼서 그러면은 2분의 7. 그래서 2분의 1에 a분의 1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 그지?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잖아 이제. 통분하면은 a분의 a 플러스 1, 2분의 1에 통분하면은 a분의 7a 플러스 1. 그러면은 a분의 하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4 곱하니까 16a 플러스 8은 a분의 1, 그 다음에 7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정리하니까 7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은 16a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7a 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0. a 값이 안 나오는데? 양수 a? 뭐 잘못 계산한 거야? 식은 똑바로 썼니? 뭘 잘못 계산한 거지? 뭘 잘못 계산한 거죠? 알파와 알파 플러스 3. 그래서 2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3. 응?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 3. 넘어가면 1. 맞고. 그래서 대입하면 2분의 7 맞고 7a 플러스 1 맞고 AA는 지워지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벌표. 아하, 여기 a분의 하나 더 있죠. 여기 틀렸네. 그죠? a분의 하나 더 있죠. 아까 요거 안 지워진 거. 곱하니까 16a 제곱 더하기 8a는 7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이 돼서 넘어가니까 9a 제곱은 1, a 제곱은 9분의 1. 그래서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질문 받았던 거 빼고 나머지 문제 또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숙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안 돼 있으면 또 남도록 합시다. 그렇죠? 좀 쉬었다가 유리함수 나가도록 합시다. 1,0을 일단 지나간대요.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된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x에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기 위해서는 c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일반형이지. y의 정근선은 나왔다고요. 1분의 a로 이미 나왔어. 그치?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그래서 y는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b 값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바로 1,0을 이때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저걸로 인해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일 때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대입하니까 0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아까도 얘기했죠. 0이 되려면은 분자가 0이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b 값이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죠? 자, 일반형 나왔을 때 점근성 공식 표준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거 세 가지는 반드시. 자,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은 y는 x 빼기 a분의 2 더하기 b. 원래는 y 빼기 b지만 이항시키니까 그냥 뒤에 더하기 b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y는 x-1분의 3x-1이 일치했대요. 자, 위에 있는 표준형을 통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a, b가 가리키는 정보가 뭔지를 보자고요. a, b가 가리키는 정보는요, 지금 x는 a, 그 다음에 y는 b라는 점근선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a, b야. 맞니? 그치? 그래서 아래식에서 자, 분모가 0 되는 거, 그게 x의 점근선. 그 다음에 x 앞의 개수분의 y 앞의 개수, 그게 바로 y의 점근선 공식이라고 그랬죠. y는 3.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라는 값이 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그죠? 짜져 있는 각본처럼 얘네들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접근을 제외하고 나면은 분수함수의 80% 정도의 문제는 다 짜져 있는 각본대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741번 보니까요. 평행 이동하여 y는 x분의 1의 그래프랑 겹칠 수 있는 거. 자,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질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기억, 니은, 디귿을 표준화 시켰을 때 분자가 1이 되는 함수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기억. 한마디로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x 플러스 1이 분모니까, 자, x 있잖아. 플러스 1 붙여주고 빼기 1 붙여주자고. 그치? 요렇게 괄호 쳐줘서 분배하게 되면은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같지 않죠? 그래서 겹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자,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잖아. 그러면은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붙여주고 플러스 1 붙여서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러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뭐가 분자가 1이니까 1이랑 똑같아서 겹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자, 2x니까 일단 어떻게 한다? 2의 x 플러스 2 개수 그대로 둔 상태에서 x 플러스 2 걸로 정리를 해준다. 그럼 전개하면 2x 플러스 5잖아. 4잖아. 근데 원래 식은 2x 플러스 5였잖아. 어떻게 한다? 더하기를 붙여서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배하니까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얘도 k에 해당하는 값이 1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되니? 그지? 자, 744번. 대칭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y는 x-5분의 3x-14가 y는 x 플러스 k에 대한 대칭일 때, 뭐야? 기울기 1짜리 대칭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기울기 1, 마이너스 1은 고정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만 구하면 돼? 바로 점근선의 교점만 구하면 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려면은 점근선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일반형 주어졌으니까 표준화 시키지 말라는 문제인 거야. 자, x는 분모가 0 되는 게 x가 5일 때, y 점근선 x 앞의 개수분의 x 앞의 개수. 그래서 y는 3이죠.
그럼 결국에는 대칭의 중심점이 5,3점이 될 거고 y는 x 플러스 k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3은 5 플러스 k.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이런 문제들은요. 앞뒤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옵니다. 훅 들어오는 거야. 왜? 이미 아까 전에 설명했던 정의에서 이미 다 개념에서 약속되어 있는 툴들이거든. 그치? 다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직선에 대해서 왜 대칭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묻질 않아요. 그냥 구하라는 거야. 그치? 왜 직선이 뭐에 대한 대칭이지? 무슨 직선 대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요. 751번도 보니까 자 4사분면 지나가니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표준화시켜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y는 x-1분의 2x니까 2에 x-1 붙여주고 2x-2가 되는데 원래 분자는 2x-1이니까 더하기 1을 붙여서 x-1분의 1 더하기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자. 자,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일단 첫 번째 표시할 거 x의 정근선 x는 1, y의 정근선 y는 2. 자, k 값이 1이니까 요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y의 절편은 1이구나. 이렇게 표시까지 하면은 그래프 완성. 자, 하고 나서 정근선의 교점은 그래 1,2 다른 말로 대칭의 중심점이다. 맞죠? 4사분면을 지나지 않니 지랄뽕입니다. 3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죠? 4사분면은 지나갈 수밖에 없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인 i가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가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일 때 자, 플러스 3이어야지 y가 2가 되잖아. 그치? 자, 부연적으로 기울기 만약에 1짜리면 y는 x 플러스 1이 바로 그죠? 대칭선이 되는 거지. 기울기 1짜리에 대한. 돼요? 그죠? 기울기는 고정돼 있고 단지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760번 봅시다. y는 x-p분의 5 더하기 2가 자 3, 4분면을 지나가지 말도록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일단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는데 y는 2라는 정근선은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k값도 5라는 걸 고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p의 x는 p가 정근선이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3, 4분면을 지나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은 무조건 3, 4분면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P는 어느 쪽에? P는 일단은 이쪽에 있어야 돼. P는. 그치? 그래야지 이렇게 지나가면 3, 4분면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P 값은 일단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일단 알았어요. 그죠?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아까 4분면은 y절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죠. y절편 x에 0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p분의 5라는 값이 뭐하면은 최저는 원점을 지나갈 때가 마지노선이야. 그치? 원점은 아직 3, 4분면에 속하는 점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값은 자, 정수라고 했잖아. 그치? 3 되겠죠? 그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5 안 되잖아. 3. 그 다음에 4, 5, 6 해서 그치?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정수 P 중에서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이제 미정계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미정계수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식을 통해서 풀었던 거를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자, 763번 보니까 y는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나오기를. 자, 일단은 점근선 봐야 되겠지? 그치? 점근선. x는 2가 점근선이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된다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3인데 표준형이니까 c가 바로 3이다. 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야? 0,2라는 지나가는 좌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0,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는 자 a분의 b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는 1이 될 거고 b 값이 2라는 걸 이렇게 지나가는 좌표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지. 되니? 자, 그 다음에요.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역이 이번에는 제한이 됐어요. 자, 정의역이 제한됐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자, 우리가 정의역 일대의 치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표준화 시켜서 자, 표준화 시킨 다음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릴 때요. 자, 어차피 2부터 4까지만 필요하잖아. 그지? 2부터 4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리시는 것보다는 x축, y축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자, x는 1. 그 다음에 y는 2. 표시하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 자, 그러면 2부터 4까지라고 그랬잖아. 2부터 4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는 이 부분만 얘기하게 될 거고요. 치역의 범위가 바로 최대가 언제? 2일 때 최대지. 그치? 최소가 4일 때 최소야. 그러다 보니까 자, 치역의 범위는 F2보다는 작거나 같고 F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F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은. 그죠? 최소 이상, 최대 이하. 그러면은 F4라는 게 4 집어넣는 거니까 3 이상. 그 다음에 F2는 2 집어넣는 거니까 5 이하라는 치역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되니?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게 되면 원래 분수함수는 쭉 계속 올라가고 쭉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어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제한 범위를 갖게 되면은 그때 최대하고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자, 유형 11번인데 이거 똑같은 맥락이니까 요거까지 하고 나서 좀 쉴게요. 자, 마찬가지로 일반형이 주어졌지만 정의역 하에서의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표준화 시켜서 얘가 3x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 k값이 음수네요. 그죠? k값이 음수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자, 대충 그리는데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 그 다음에 y는 3이 점근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쪽 부분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바로 F1 값이지. 그래서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5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가 되겠지. 제일 낮은 값이죠. 그래서 왜 얘가 더 크지? 응? 왜 얘가 더 크지? 어떻게 된 거야? 응? 자, 1 집어넣으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아니구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계산했구나. 그래서 2를 더하면은 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죠? 좀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의 연립되는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식과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그래도 쉽다면은 쉬울 수 있는 게 분수식 안 나오네. 분수식이 안 나오네. 쉽다면은 쉬울 수 있는 게 이건 정말 좀 외워두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90%입니다. 분수함수는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걸 귀찮아하는 새끼는 존나 어려울 거고요. 조금 꼼꼼하게 잘 외워두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무리함수는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유리식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유리식이라는 거는 숫자에서의 유리수의 개념하고 사실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유리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항식하고요. 다항식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 2차식, 3차식. 근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에서는 식에서는 분수식을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 그치? x분의 1은 1차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서 분수식을 다루게 됩니다. 분수식은 분모에 x가 있는 식. 자, 이 분수식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바로 분수함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수함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과서에는 통칭해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사실 유리함수라는 건 다항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자, 분수함수라는 개념은 일단은 기본형이 y는 x분의 k라는 게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배우겠죠. 자, 그래프를 배우겠죠. 자, 여기서 자, 요 k라는 아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걸 그냥 모양상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냥 이렇게 부를 거예요. 분자 k를 가리켜서 우리가 모양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y는 만약에 2x분의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기본형에서는 x 앞에 개수를 두지 않아요. 그렇죠? x 앞에 개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2x분의 1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은 x분의 2분의 1로 판단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모양상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k 값이 동일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한 거야. 즉 무슨 얘기야? 평행이동을 통해서 두 그래프를 겹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k 값만 똑같으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k 값이 1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k라는 값이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K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K 값이 뭐냐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형의 그래프의 모양에서 생각을 해서 X좌표의 개수가 1인 상태일 때의 분자의 값. 이게 바로 모양수 K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이차함수에서는 뭘로 결정돼요? AX제곱 이차함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치? 모든 그래프가 어느 정도의 모양을 결정짓는 상수들을 모두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그래프들이 함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분수함수에서는 분자가 바로 모양을 결정짓더라. 자, 얘만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분수함수에서는 이 값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정의역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정의역은 x바 x가 일단은 분모가 0이 될 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정의역이 됩니다. 자, 치역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y에서도 제한 범위를 갖게 되는데 자, 0이 되기 위해서는 0이 되려면은 x분의 0이 돼야 돼요. 분자가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분자가 반드시 0이어야지만 0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분자가 0이 아닌 k이기 때문에 얘는 필연적으로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y 값이 0이 되려면 무조건 분자가 0이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k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지만 분수함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수값에 대해서 y는 그 분수가 0 되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k 값에 의해서 k가 양수면은 자 0이 아니고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y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자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때는 k가 양수일 때 서로 마주보는 쌍곡선 서로 대칭이 되는 거야. 바로 뭐에 의해서? 자 원점 자 y는 0이 될 수 없다. y는 0. 그 다음에 x는 0이 될 수 없다. x는 0에 대해서 그치? 교차되는 점 바로 뭐야? 0,0에 대해서 그래프 모양이 대칭이 되는 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칭의 중심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점대칭을 이루게 돼. 돼요?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대칭도 이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대칭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대칭선을 가지게 돼. 그러면은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대칭선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점대칭이라고 했잖아. 그치? 점대칭이다 보니까 접어도 똑같고 이쪽으로 접어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자 분수함수의 대칭성은요. 첫 번째 점대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점대칭은 바로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 자 점근선이라 얘기를 안 하니까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는 기울기 1과 마이너스를 갖는 직선 두 가지의 대칭성을 이루게 됩니다. 돼요?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는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과 그 다음에 대칭의 중심점에 대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y는 0하고 x는 0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둘을 가리켜서 그래프가 자 0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가지만 만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0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가지만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냥 외우실 때 점점 근접하되 만나지는 않는 선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점근선을 갖는다. 그지? 점근선을 갖는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만약에 K가 음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K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X가 양수일 때 음수좌표,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양수좌표로 갔다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자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서 서로 마주보는 쌍곡선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K 절대값 K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더 바깥쪽으로, 그죠?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절대값 K가 커질수록. 그죠? 그럼 반대로 자 K가 작아지면은 아까처럼 1이 아니라 2분의 1로 작아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자, 더 오목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죠? 절대값 K가 작을수록. 그죠? 그래서 K라는 아이가 바로 모양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아이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y-b는 b라고 하잖아. 자 x-a분의 k 해서 y는 x-a분의 k 더하기 b라는 아이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의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분수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항상 표준형이라는 아이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게 돼. 그러면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자 분모에서는 x가 절대 a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a가 돼버리면 0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분수값은 분자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절대 0이 아니지. 근데 0이 아닌 값 더하기 b다 보니까 y는 b가 되지를 못해. 그지? b 더하기 0이 b인데 얘가 0이 되질 이 분수값이 0이 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y는 절대 b가 되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정의역과 치역의 제한 조건을 갖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x는 a와 y는 b는 처음부터 대입을 할 수 없고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제한이 되는 이 x값과 y값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자 2x-1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k값은 얼마지? k값은? 이거 표준형이야? 아니에요. k값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 2로 묶어서 자 분명히 표준형에는 x 앞의 개수가 1인 상태를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했어. 맞죠? 그치?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원방도 그렇잖아. x제곱의 값이 1이 아니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은 그때 아무리 표준형으로 바꾼다 한들 그때의 우변을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질 못한단 말이지. 그치? 표준형이라는 거는 모든 함수의 표준형은 형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형태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x-1분의 2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이거 뭐야?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2로 묶어내면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자, x 값은 절대 2분의 1이 되지를 못해. 그지?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분수가 0이 아니니까 y는 절대 1 더하기 0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y는 1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거야. 점근선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자, 점선으로 얘가 2분의 1일 때고 그 다음에 y가 1일 때로 표시를 해줘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모양 함수가 양수지? 그지? 양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자, y 절편을 표시를 해주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죠? 그죠? 그래서 y 절편 0을 지나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해줬어요. 그랬을 때 자, 요 x는 2분의 1이라는 점은 지금처럼 그래프가 만날 수 없는 점, 존재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이 선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결국에는 대입해서 성립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함수가 그 점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대칭의 중심점은 간단하게 나오지? 2분의 1,1이라는 게 바로 대칭의 중심점이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 분수함수의 대칭성에는 선대칭 성질도 가진다 그랬지? 그치? 그럼 선대칭이 될 때는 언제? 자, 기울기 1짜리와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대칭선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초의 기본형에서는 자, 원점이 대칭의 중심점이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가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였지만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대칭선도 평행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직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죠?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얘는 그래프가 삐딱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죠?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뀌질 않아. 예전에는 회전도 했었어요. 행렬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수함수의 대칭선은 픽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치?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의 점근선의 교점, 즉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성질에는 정의역은 x는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시역은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은 x는 2분의 1, y는 1, 둘 다 써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자, 여기서 그래프는 보다시피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은 지나가지만 뭐는 지나가지 않아? 3사분면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돼요? 그죠? 3사분면은 지나가지 않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고요. y는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도 맞는 게 되는 거고, 그래프는 자 2분의 1,1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룬다. 이런 표현도 맞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K값을 특정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 있잖아. 그치? 자 만약에 y는 x분의 2분의 1을 평행 이동하면 겹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겹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K값이 똑같잖아. K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겹친다. 그죠? 겹치냐? 예, 맞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되니? 그치? 평행 이동을 통해서 자 그래프를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다? 지금처럼 자 분모의 개수를 1인 상태로 만들어줬을 때의 분자값, 그지? 그 분자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대칭성, 점근선, 그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은 뭐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서 K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대칭의 중심점. 자, 이게 다예요. 분수함수에서. 분수함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교점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그게 맨 끝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직선과의 교점에 관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표준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일반형이 있겠죠. 그죠? 일반형은 뭐냐면요. 일반형이라는 아이는 분수식을 통분해 놓은 거야. 분수식을 통분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일반형에서 기억해야 될 공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분모가 0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은 0되니까 이게 x의 정근선. 자, y의 정근선이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가 y의 정근선입니다. 그렇죠? 자, 정근선 공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역함수를 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분수함수에서는 그냥 공식에 의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물어보게 돼. 자, 어떻게 하냐? 바로 이쪽 대각선 방향에 의해서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요. 자, 분자의 x 앞의 개수가 분모의 상수항으로 들어가면서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자, 분모의 상수항이 분자의 x 앞의 개수로 가면서 부호가 서로 바뀌는 상태가 된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 공식입니다. 그치? 자, 그럼 보세요. y는 x 대칭을 하다 보니까 x 입장이 y 입장으로 바뀌고 y 입장이 x 입장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최초에 주어졌던 요 함수에 대한 점근선 있잖아. x의 점근선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y의 점근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점근선이 역함수 입장에서는 x의 점근선으로 바뀌게 돼. x, y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x는 자, a분의 c가 바로 점근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y의 점근선의 공식은 자, 분모의 x 앞의 개수분의 분자의 x 앞의 개수 해서 위에 거랑 똑같이 크로스해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그치?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다. 일반형을 표준화시키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공식은 필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원방에서 일반형이 쓰이는 거는 지나가는 세 점 나올 때와 공통형과 그 다음에 두 교점을 지나가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 그치? 일반형이 쓰이는 거는 딱 특정되어 있어. 어차피. 왜? 일반형이라는 거는 식의 형태만 일치할 뿐이지 그 식에서 어떤 내가 중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는 없거든. 도출하고 싶으면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일반형이 쓰이는 경우는 자, 직접 일반형을 주어지고 나서 점근선을 물어볼 때 점근선 공식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물어볼 때는 표준형이 또 쓸모가 없어. 그치? 역함수를 물어보면은 표준형이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통분해서 차라리 일반형으로 바꿔서 역함수 공식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화라는 걸 한번 보는데 표준화는 되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요. 그죠?
이걸 표준화시키는 과정은 쉽게 생각하면 분모를 분자로 나눈다는 건데 직접 나누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자, 분자의 개수를 보는 거야. 3이지. 3이면 어떻게 해? 3의 x-1꼴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눠 떨어질 수 있게. 그럼 원래 분자는 3x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이거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은 똑같이 못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숫자 플러스 4를 붙여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분배를 시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x-1분의 4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바로 표준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k값은 4, x정근선은 x는 1, y정근선은 y는 3, 그 다음에 얘는 자 1,3을 지나가는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선을 갖는다. 와! 그 다음에 1,3이 대칭의 중심점이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x는 1이라는 점근선과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점근선 두 개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4니까 양수지? 대충 이쪽은 이렇게 쌍곡선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자 y좌편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y좌편 x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해? y좌편 이게 왜 중요할까? 내가 지금 계속 이 그래프 그릴 때 y좌표 표시하잖아. 이 y좌표 왜 중요할까요? y좌표 왜 중요할까? 바로 y절편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분면이 결정이 돼요. 그죠? y절편에 의해서 자 y절편이 하는 역할은요. 자 지나는 사분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얘가 지금 점근선이 정해진 이상은 얘는 1사분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계속 내려가면 4사분면도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2사분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3사분면은 지나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분면이야. 맞니? 그럼 아까 전에는 원점을 지나갔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3, 4분면이 안 지나갈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요만큼 3, 4분면을 지나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3, 4분면을 손가락 너무 아파 지금. 손가락 너무 아파 지금. 손이 부어갖고 딱이 때리기 좋은 손. 부어갖고 두꺼워졌어. 딱 봐도 못 때리겠어. 손이 너무 부어. 손이 왜 이렇게 부었을까? 아직 없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얘가 y좌편은 이렇게 0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그죠?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분수함수의 점근선이 결정되고 나면은 어차피 반드시 지나가는 4분면은 무조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반드시 지나가는 4분면은 있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남은 4분면 중에서 안 지나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y절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가람아? 잤어? 15번. 가람이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기말고사 때는 안 졸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은 딱밥 15대를 맞겠대. 근데 오늘 그 첫날인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숙제를 안 해왔어요. 저축해놓고 아껴 쓰면서 수익 때려야지. 자, 되죠? 그죠? 자, 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K값을 구하세요. 일반형에서는 K값에 대한 공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죠? 있어도 복잡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형에 쓰는 공식은 요 두 개. 역함수가 매우 왜? 표준형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은 자, 봐봐.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면은 자리 바꾸고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끝! 이렇게
푸는 문제를. 자, 만약에 표준화된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면은, 자, 이거 가끔 물어보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x-3분의 y-1분의 4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왼쪽에 항 하나, 오른쪽에 식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돼? x-3분의 1은 4분의 y-1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4 곱하고 x-3분의 4 더하기 1은 y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시간상 되게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역함수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걸 활용하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점에 대한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직선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질 못한다. 두 가지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직선 부분 나왔을 때 그때 직선에 대한 부분을 또 잠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본 유형을 보니까 자 719번 봅시다.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 k는 0이 아니다 붙어있죠?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자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점근선을 구하는 거나 정의역을 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렇지? 서로 동전의 앞뒤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k가 양수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죠. 자, 그러면 k가 양수면은 1사분면, 3사분면에 놓여지게 될 거고요. k가 음수면은 지금처럼 자, 빨간색 그래프는 2사분면, 4사분면에 놓여지게 될 거야. 그지? 자, 1번 정의역과 치역은 모든 실수다. 지랄 뽕이죠. 그죠?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자, 2번 k가 0보다 작으면은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다. 맞죠? 그래프는 모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지랄 뽕이죠. 그죠? x축이 아니라 뭐야? 원점이지? 그치? 0,0이 바로 정근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지. 그치? k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대칭의 중심점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프의 위의 점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한없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가깝게 다가가는 게 정근선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721번 보니까요. y는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8. 내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a, y는 b일 때 다 나왔네.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분수식이 표준형에서 이 분수식이 절대 0이 되지를 못하니까 0 더하기 8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y는 8이 되지 못하니까 y는 8이 점근선이 되겠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724번을 보니까 y는 x 플러스 10 분의 ax 자, 직선과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보니까 자, a 집합이 자,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많이 보시게 됩니다. x, y 좌표랍니다. 좌표. 그런데 어떤 좌표? y는 x분의 2x 마이너스 4
뭐야? 그래프 상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분수함수의 그래프 상의 좌표. 그 다음에 B라는 I는 자 마찬가지로 좌표랍니다. 어떤 좌표? Y는 AX 플러스 2라는 직선상의 좌표. 근데 여기서 A 교집합 B가 자 공집합이래요. 그죠?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만나지 않는답니다. 자 일단은 분수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는 표준형 바꾸니까 X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지금 X는 0이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가 점근선이야. 자 그러면서 K가 음수니까 지금과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Y는 AX 플러스 B니까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은 기울기의 미지수 있을 때는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X가 0이면 Y는 항상 2가 되겠지. 그죠? 직선에서 기울기에 X나 Y 앞에 미지수 있을 때는 걔로 묶어냈을 때 그 기울기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좌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0,2 즉 이 점을 지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가 자 바로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좌표가 되겠지. 만나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죠. 맞아요. 안 만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어떤 상황? 얘가 자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렸어. 그럼 필연적으로 무조건 만나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치?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기만 하면은 양수가 되기만 하면은 그죠? 무조건 안 맞는다. 그러면은 0이 돼도 상관없니? A가 0이면은 Y는 2. Y는 2가 바로 뭐야?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네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77번에 자, 일반형의 역함수에 관한 얘기예요. fx가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라고 나왔어. 자, f 역함수 x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걸 역함수로 바꿔도 되겠지만 역함수는 그냥 f잖아. 그치? 다시 역함수를 취해서 f로 돌려버리자. 어떻게 한다? 자, x 앞에 분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분모의 상수항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준다. 자, 이게 fx야. 그러다 보니까 얘랑 x 똑같죠? 그죠? 비교 대상이 지금 x가 동일하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분자의 상수항 2, c는 분모의 상수항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굳이 f를 역함수를 바꾸지 않고도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역함수를 바꿔서 정리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84번 보니까요. fx가 자 x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b랍니다. 자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네. 그러면은 1,2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자 대입하면은 2는 4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자 a 플러스 b는 자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f 합성 fx가 자 x라네요. 무슨 얘기야? f랑 f 역함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f가 바로 f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프가 자, 이게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y는 x 대칭 시켜도 fx와 원래 fx와 동일하면 그죠? 역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y는 x 대칭을 시켜도 동일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아까 서두에 분수함수는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의 대칭선을 무조건 갖는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뭘 지나가는?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가는. 그러면은 y는 x 자체가 분수함수의 대칭선이면은 y는 x 대칭을 시켜도 적어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쵸? 기울기 1짜리 대칭선이 바로 y는 x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자, x는 마이너스 3이 지금 점근선이잖아. 그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상에 있으려면은 y의 점근선도 뭐 해야 돼? 바로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대칭의 중심점이 y는 x상에 있으니까 이 y는 x 자체가 대칭선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분의 a, 그지? 점근선이 y는 a가 점근선인데 이 a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b 값이 11이라는 얘기로 나오게 되겠죠. 돼요? 그죠? 자, f와 f 역함수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자, y는 x 대칭을 시켜도 원래 fx와 같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y는 x가 그래프의 대칭선이라는 얘기지. 그래프 자체의 대칭선이 되니까 자, 여기서 통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자, 뭐가 되는? a, a가 되는 상황. 그지? y는 x상에 존재하게 되는 a, a가 되는 상황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788번) 보니까요. 자, fx가 bx 더하기 1분의 ax 마이너스 1로 주어졌는데,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 합성 f 역함수 1은 2. 그럼 이거는 f2는 1이다로 쓸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f 합성 f2는 2분의 1이다. 아까 f1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f1 값하고 같고 2분의 1이다. 자, 시계값이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그죠? 자, f-1을 구하라는 건 fx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대입했을 때 f2라는 값은 2b 플러스 1분의 2a-1 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f1 값은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a-1이 자, 2분의 1입니다. 해서 자, 2a-1은 2b 플러스 1이라는 식 나올 거고 a-b는 1입니다라는 식 유도가 되죠. 자, 요거 크로스로 곱하니까 2a-2는 b 플러스 1. 그래서 2a-b는 3이 될 거고요. 두 개를 연립하니까 a는 2, b는 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됐니? 그치?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마세요. 역함수를 직접 그러니까 시계값이 이렇게 함수값이 나왔을 때는 성질을 이용해서 f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합성의 추정입니다.
fx가 x-1분의 x에 대해서 f 2018번 합성한 3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규칙성을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보자.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f3 값이 2분의 3. 그 다음에 f 합성 f3은 2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3. 3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f 합성 f3 값은 얘가 3이니까 다시 2분의 3이네. 그치? 한 번 합성했을 때, 두 번 합성했을 때, 세 번 합성했을 때 지금 한 번은 2분의 3, 두 번은 3, 다시 2분의 3, 그 다음은 또 3. 그죠? 그래서 짝수 번째는 3이고 홀수 번째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그냥 3이 되겠죠.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건 다 나옵니다. 797번 보니까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자,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x분의 k가 만나는 점을 BC라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50일 때 k 값을 구하래요. 자, k가 커질수록 더 멀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자, A점에 대해서 X축의 평행한 선, Y축의 평행한 선을 걷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지. 일사분면이의 임의의 점이니까 자,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은 X좌표 먼저 설정을 하자 그랬지. 자, 여기가 A면은 얘는 A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때의 좌표는 얘가 X분의 K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A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Y는 X분의 K인데 그게 A분의 1이 나오는 X를 찾아보니까 그죠? Y좌표가 A분의 1이 되는 X분의 K상의 점이잖아. 자, 곱하니까 A분의 X는 K. 그래서 X는 AK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K를 대입했을 때 바로 A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삼각형의 밑변은 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뺀 거 AK 마이너스 A 이게 밑변의 길이. 자, A분의 K랑 A분의 1을 빼면은 당연히 분모 똑같으니까 A의 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네. 아니, 그치? 그러면은 자,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자, 묶어내면 A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A분의 1의 K 마이너스 1이 50입니다가 될 거고요. 칙 해서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00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K는 11이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9가 가능할 텐데 K가 지금 양수여야지, 그지? 저 그림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K는 11이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돼요. 그죠? 뭐부터 하는 거야? A점에 X좌표 먼저 설정하는 거야. 좌표 표시 없이 이런 문제 못 풉니다. 그래프상에 이제 문제들 계속 풀게 될 텐데 먼저 주어진 그래프의 점에 먼저 X좌표를 설정해.
이 x좌표를 이용해서 y좌표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이때의 좌표는 y좌표가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방정식이지 x분의 k가 a분의 1이 되는 x를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a로 인해서 이게 다 설정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항상 주어진 점에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먼저 그때의 그 점에 x좌표부터 미지수로 설정을 하자. 그죠? 자 800번 보니까요. 자 문제에서 여기서 x가 1일 때가 정근선이네. y는 x-1분의 8이니까 자 그랬을 때 자 그래프가 있고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자 수선의 발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x좌표를 P라고 놓자. 그러면 이때의 y좌표는 P-1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P는 1보다 커야 될 겁니다. 왜? 이때의 점근선의 x값이 1이니까. 되니? 그치? 그럼 문제에서 RP라는 게 자, 요 길이랑 똑같은 게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얘가 x좌표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P-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P는 지금 보는 것처럼 y좌표 자체가 높이, 그치? 길이가 되겠지? P-1분의 8이 될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P-1 더하기 P-1분의 8 산술기하죠? 그죠? P가 1보다 크다. 이 최대치수에 관한 거는 2차 아니면 산술기하야. 무조건. 자 그러면 이상입니다. 2배에 2 곱하면은 8 남을 것이고 그래서 4루트 2가 최소 값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x가 있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여기가 2분의 1이고 F 생겼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자 위에 점 P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 이때 x좌표를 P라고 놓자. 이때 점은 대문자 P, 이쪽은 대문자 Q. 자 PQ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했네. PQ 길이의 최소값. 자 그러면은 P라고 쓰면 헷갈리나? A라고 할까? 그러면은 얘가 A, 2A-1분의 8 그치? 자 얘는 Q점 좌표는 A, 마이너스 A가 되면 알 수 있겠네. 맞아? PQ가 지금 X축의 수직인 직선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굳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뺀 차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라는 거는 자 이때의 Y좌표가 지금 2A-1분의 8이고 이때 y좌표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y좌표의 차를 통해서 2a-1분의 8 빼기 마이너스 a로 정리하게 되겠지. 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면 PQ 길이의 최소값이네. 그러면은 자 a 더하기 2a-1분의 8 느낌상 산술기하죠? 그죠? 근데 2a-1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분자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a 더하기
a-2분의 1분의 4로 정리가 되죠. 2배 2a를 만들 수는 없다 바깥에다가 그죠? 2a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산술기하 쓰려면 분모를 맞춰줘야 되니까 분모랑 분자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붙이고 바깥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붙여서 a-2분의 1, a-2분의 1분의 4 이렇게 짝꿍을 맞춰주자고요. 이건 분수함수가 아니라 산술기하 문제죠. 근데 분수함수 자체가 뭘로 정리가 돼? 지금처럼 역수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필연적으로 산술기하랑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얘네 둘은 2배에 2이 곱하면 4 2분의 1은 똑같이 붙여주니까 결국에는 2분의 9가 최소값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A를 물어본다면 그때 A 그죠? 그때 A를 물어본다면은 A-2분의 1이랑 A-2분의 1분의 4랑 같을 때가 될 것이고 그래서 A-2분의 1의 제곱은 4 A가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5 그죠? 2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겠다. 돼요? 테스트 보려고 빨리빨리 테스트 좀 힘드나? 무슨 테스트? 유리함수? 배운 부분 아, 그러려고 했는데 아씨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그쵸? 너무 부족해요. I think so too. 자 일단은요 지금 선생님 첫 번째 거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 쭉 풀고요. 두 번째 거 질문하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유리함수 첫 번째 거 선생님 풀어준 거 다시 한번